안녕하세요. 남들 다 아는 복지 현장이 아닌 나를 원하는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똘끼로 20년간 비주류 복지 현장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비주류 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탈북 청년 그리고 성인 이주자들을 만나오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을 만나오면서 이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해밀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도 안에 있지 않은 학교 밖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 밖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탈락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채로 학교 밖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부모님밖에 없겠죠?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주시기 전까지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좋은 나날을 보내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학교 갈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는 4년간이나 학교 갈 방법을 몰라 집에만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학교 갈 방법을 몰라서 학교 밖이 된다? 어처구니 없지만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처럼 아주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거나 여기에 계신 기관의 선생님들처럼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난다면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본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온 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서류는 초등학교 성적증명, 초등학교 졸업증명, 중학교 재학증명, 중학교 성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대다수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국가는 한국처럼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은 서류 준비를 포기하기 일쑤죠. 저는 부모님들과 이렇게 서류를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국인데 왜 학교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서류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교육지원청으로 그 서류를 들고 가게 되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거주지에 맞춰서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배정받은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미팅이라는 또 새로운 관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과의 미팅에서 교장 선생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는 무려 3곳에서나 입학의 거부를 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원하지도 않는 한국 사회에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없고 미래를 그려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청소년 시기 가장 중요한 건 또래 관계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없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주실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시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진로도 상담도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원기관이 있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원기관에 없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기에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몇 년 전에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이야기됐던 게 바로 진로와 취업 부분입니다. 진로와 취업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에서도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8살에 중국에서 온 철수라는 아이입니다. 화면에서는 모범생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껄렁껄렁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담배도 피고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는데요.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와중에 아까 제가 18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체류 비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국 동포였기에 F4 비자 변경을 통해서 체류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검정고시와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2가지 목표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본인처럼 이주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상담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대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옆에서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잘했던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같이 그 꿈을 설계하기로 했었고 그런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은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을 될 수 있는 기술교육원이 있다라는 정보를 획득하고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기술교육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받던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국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무섭답니다. 아이들이 덩치도 크고 내가 밖에 나가면 쟤네들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본인들이 소수다 보니 몰려있는 한국 아이들 사이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 2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들은 조리학과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세우고 조리학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입학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멘토링 선생님을 붙여주었죠. 한국어는 썩 잘했지만 요리 용어가 어렵잖아요. 어슷썰기, 채반, 깍둑썰기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요리 용어 멘토링 교육을 하게 됐고요. 마침내 아이들은 조리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은 한 달 만에 중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본인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이 아닌 어머님 나이 또래, 연세가 좀 있으신 동료들이다 보니 동기들이다 보니 학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이들은 미안해서인지 제 연락을 한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요? 한 명은 지방에 있는 공장을 전전하고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목표만 설정해 준 것은 아니었는지, 이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도움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껏 학교 밖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꿈, 희망, 미래라는 것들로 가득 차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미래와 꿈과 희망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저는 2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 및 시설 접근성 개선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시도에 있는 진로정보센터나 취업센터 같은 곳들도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식이 많이 사용하는 커리어넷을 통해서 진로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어울리는 직업과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들어야 할지 모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 이러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맵이라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나하나 모아가면 그런 자원의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안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조금만 더 우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제가 앞서서 기술교육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만 기술교육원이 4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강생이 100% 다 차진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조금 더 입학 조건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적 도움과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과 교육적 혜택을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이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점차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 및 시설 접근성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요. 여기 계신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사례로 여성가족부에서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 연계 모델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연계 모델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 재원과 우리의 여기에 계신 현장 전문가들이 먼저 힘을 합치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진로 전문가, 그 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시는 전문기관, 그 다음에 여기 기업분들 많이 오셨던데 기업의 재원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관, 이렇게 사자가 모인다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은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해 해오던 소리냐, 말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5년 전에 비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활동 덕분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우리의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본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주류 현장에서만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아온 사회복지사로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주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주한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냐고.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운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편 가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